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카콜라가 제품 디자인에 한글이 적힌 새 제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에서 특정 언어가 들어간 건 130년 넘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한류가 미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런 현상까지 일어났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아드리안입니다. 어릴 적부터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았지만 한국 문화와 한글에 대해 알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그 우연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버지와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볼티모어에서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는 우리에게 큰 상처였지만 아버지는 제게 항상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고 아버지 역시 저를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뉴욕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가 필요했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아드리안, 내가 만나는 여성이 있는데 너에게 소개하고 싶구나.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다른 여성을 만난다니. 하지만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만남에 동의했어요. 주말에 볼티모어로 돌아가 그녀를 만났는데 예상과 달리 따뜻하고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뉴욕에 한인마트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아드리안, 내가 뉴욕에서 학교 다니느라 힘들 텐데 우리 가게에서 일해볼래? 시간도 조정해줄 수 있고 한국 문화도 배울 수 있을 거야.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다만 한식은 몇 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맵고 자극적이라는 인상만 있었죠. 뉴욕으로 돌아온 후 김 사장님이 알려주신 주소로 찾아갔어요. 맨해튼에서 지하철을 타고 꽤 먼 곳에 위치한 한인마트였습니다. 가게 간판은 한글과 영어가 함께 쓰여 있었어요. 서울마켓이라고 쓰인 한글이 처음으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기호들이 저를 반겼어요. 안녕하세요. 아드리안 맞죠? 김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아버지 여자친구. 아니, 김 사장님이시죠? 맞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어. 오늘부터 일 시작할 수 있어. 가게는 생각보다 컸어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다양한 한국 식품들, 그리고 냉동식품들이 가득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모든 제품에 한글이 쓰여 있다는 점이었어요. 영어 번역이 있는 제품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한글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산대에서 일하면서 천천히 배우면 돼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수업 없는 오후에 와서 일하면 어떨까? 김 사장님의 제안은 정말 합리적이었어요.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죠. 그렇게 저는 한인마트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적응하게 되었어요. 첫날부터 저는 한국 문화의 독특함을 느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한국인이었고 서로 인사를 나눌 때 고개를 살짝 숙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김 사장님은 저에게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고 손님들은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할 때마다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생긴 저 글자들은 어떻게 읽는 걸까? 스마트폰으로 한글에 대해 검색해봤죠.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만든 글자라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한글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한인마트에서 일을 시작한 둘째 날, 저는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야채 코너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그는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고
친절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군요. 저는 원준입니다. 그의 한국식 발음이 섞인 영어가 재미있게 들렸습니다. 원준은 뉴욕대학교 경제학과에 다니는 유학생이었어요. 저와 같은 학교였던 거죠.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한인마트에서 주말마다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1년 넘게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고 김 사장님의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헷갈리는 것들이 많을 테니까요. 원준의 친절함이 고마웠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물건 진열 방법과 계산대 사용법을 빠르게 익힐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원준의 성실함이었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대하고 김 사장님의 지시를 정확히 따랐죠. 점심시간이 되자 원준은 직원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도시락 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밥 위에 계란 프라이와 야채, 고기가 올려진 음식이었죠. 이게 뭐예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비빔밥이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죠. 맛있게 비벼서 먹는 거예요. 한번 먹어볼래요? 저는 망설였지만 그의 권유에 한 입 먹어보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그 맛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풍부하고 맛있었습니다. 양념과 야채, 밥이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만들어냈죠. 생각보다 맛있네요. 원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점심시간마다 서로의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국 샌드위치를, 원주는 한국 도시락을 가져왔죠.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주말이 되자 한인마트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김 사장님이 한국 음식 시식회를 개최한 것이었죠. 원주는 그날 주방에서 요리를 담당했습니다. 그의 요리 솜씨는 정말 대단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능숙하게 만들었죠. 너도 좀 배워볼래?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해보자. 원준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처음으로 배운 요리는 김치볶음밥이었어요. 원준은 차분하게 설명하며 저를 도왔고 결국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완성할 수 있었죠. 손님들은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보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뿌듯함이 피어났어요. 시식회가 끝난 후 원준과 함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식품들의 이름과 용도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원준은 각 식품의 한글 이름을 알려주며 간단한 한글 자음과 모음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글은 정말 독특한 글자야.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백성들을 위해 만드셨대. 배우기 쉽고 체계적이라 외국인들도 빨리 익힐 수 있어. 원준의 설명을 들으며 한글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한글에 대해 더 찾아보았어요. 놀랍게도 한글은 만들어진 배경과 원리가 명확히 기록된 유일한 문자였습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평가도 많았어요. 다음 날 한인마트에 출근했을 때 김 사장님께 한글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기뻐하시며 한글 학습 책자를 선물해 주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김 사장님. 우리나라 문화에 관심 가져줘서 오히려 내가 고맙구나. 언제든 물어보렴. 그렇게 저는 한인마트에서 일하며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한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원주는 항상 제 곁에서 도움을 주었고 그의 성실함과 따뜻함은 제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한국 문화와 한글의 아름다움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원준이 있었죠. 한인마트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한글에 대한 제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원준이 알려준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을 외우기 시작했고 마트의 한글 간판들을 하나씩 읽어보려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반복해서 보다 보니 글자 모양이 익숙해졌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에 점점 빠져들었죠. 김 사장님은 제가 한글에 관심을 보이자 더 많은 자료를 주셨어요. 한글 학습 책자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담은 책들도 빌려주셨습니다. 원준 역시 틈날 때마다 한국어 표현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들였어요. 뉴욕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신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강 신청이 시작된 지 단 몇 초 만에 마감되고 말았어요. 인기가 너무 많아 자리가 없었던 거죠. 실망한 저에게 김 사장님이 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아드리안, 우리 동네에 주말 한글 학교가 있어. 한국 교민들이 운영하는 곳인데 외국인들도 받아준다고 하더라고. 한번 가볼래? 김 사장님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주말 한글 학교는 한인교회에서 운영되고 있었고,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선생님들의 친절한 지도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 학교에서는 단순히 한글만 배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 예절도 함께 배웠죠. 특히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배웠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들으니 한글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주말마다 한글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원준과도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원준은 따뜻하게 웃으며 올바른 표현을 알려주었죠. 어느 날 원준이 마트 창고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휴식 시간에 태블릿으로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던 거죠. 호기심에 저도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배우들의 연기와 감정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후로 원준에게 한국 드라마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기꺼이 몇 가지 드라마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자막이 있어서 너도 이해하기 쉬울 거야. 한국 현대 문화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지. 원준의 추천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그것은 제 한국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 대사를 따라 말하면서 발음과 억양을 익혔고,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도 배웠어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현대 한국 사회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죠. 한글 학교 친구들과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계 미국인, 히스패닉, 유럽 출신 등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원준은 때때로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나눠 먹기도 했어요. 그의 요리 솜씨는 정말 대단했고,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떡볶이, 김밥, 순두부찌개 등 처음 보는 음식들을 하나씩 경험하며 한국 음식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한인마트에서 일하는 시간은 이제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면서도 제품명을 한글로 읽어보고 손님들과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었죠. 실수할 때도 많았지만 한국인 손님들은 항상 격려해 주셨어요. 대학 생활과 한글 공부, 한인마트 일을 병행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즐거움이 그 피로를 이겨내게 해주었어요. 특히 원준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즐겁고 의미 있었죠. 그의 성실함과 친절함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원준에 대한 감정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동료가 아닌 특별한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인마트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한글에 대한 제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원준이 알려준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을 외우기 시작했고, 마트의 한글 간판들을 하나씩 읽어보려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반복해서 보다 보니 글자 모양이 익숙해졌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에 점점 빠져들었죠.
김 사장님은 제가 한글에 관심을 보이자 더 많은 자료를 주셨어요. 한글 학습 책자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담은 책들도 빌려주셨습니다. 원준 역시 틈날 때마다 한국어 표현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들였어요. 뉴욕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신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강 신청이 시작된 지 단 몇 초 만에 마감되고 말았어요. 인기가 너무 많아 자리가 없었던 거죠. 실망한 저에게 김 사장님이 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아드리안, 우리 동네에 주말 한글 학교가 있어. 한국 교민들이 운영하는 곳인데 외국인들도 받아준다고 하더라고. 한번 가볼래? 김 사장님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주말 한글 학교는 한인교회에서 운영되고 있었고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선생님들의 친절한 지도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 학교에서는 단순히 한글만 배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 예절도 함께 배웠죠. 특히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배웠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들으니 한글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주말마다 한글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원준과도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원준은 따뜻하게 웃으며 올바른 표현을 알려주었죠. 어느 날 원준이 마트 창고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휴식 시간에 태블릿으로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던 거죠. 호기심에 저도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배우들의 연기와 감정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후로 원준에게 한국 드라마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기꺼이 몇 가지 드라마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자막이 있어서 너도 이해하기 쉬울 거야. 한국 현대 문화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지. 원준의 추천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그것은 제 한국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 대사를 따라 말하면서 발음과 억양을 익혔고,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도 배웠어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현대 한국 사회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죠. 한글 학교 친구들과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계 미국인, 히스패닉, 유럽 출신 등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원준은 때때로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나눠 먹기도 했어요. 그의 요리 솜씨는 정말 대단했고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떡볶이, 김밥, 순두부찌개 등 처음 보는 음식들을 하나씩 경험하며 한국 음식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한인마트에서 일하는 시간은 이제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면서도 제품명을 한글로 읽어보고 손님들과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었죠. 실수할 때도 많았지만 한국인 손님들은 항상 격려해 주셨어요. 대학 생활과 한글 공부, 한인마트 일을 병행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즐거움이 그 피로를 이겨내게 해주었어요. 특히 원준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즐겁고 의미 있었죠. 그의 성실함과 친절함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원준에 대한 감정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동료가 아닌 특별한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대학생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한국 문화와 한글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글 학교에서의 공부와 한인마트에서의 경험 덕분에 기본적인 일상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해졌어요. 원주는 제 한국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고 우리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최근에 배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관심 있게 들어주었지만 제이슨이라는 친구는 계속해서 비꼬는 말투로 한국 문화를 깎아내렸어요. 왜 굳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해? 중국어나 일본어가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제이슨의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언어와 문화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 특히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 중 하나라고 인정받고 있어. 하지만 제이슨은 여전히 비웃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 음식? 다 똑같은 맛이지. 빨간 양념에 맵기만 한 거잖아. 그리고 한국 드라마는 너무 뻔하고 유치해. 제이슨의 무지한 발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가 일하는 한인마트에서 한국 음식 시식회가 열려. 한번 와볼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 문화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야. 제이슨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어요. 아마도 자신의 주장을 더 강하게 펼치기 위해서였겠죠. 다른 친구들도 관심을 보이며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김 사장님께 친구들이 방문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김 사장님은 흔쾌히 허락하셨고 원준에게도 특별한 시식회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준은 제 상황을 듣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걱정하지 마. 한국 음식의 진짜 맛을 보여주자. 토요일 오후 친구들이 한인마트를 찾았습니다. 김 사장님은 친절하게 그들을 맞이해 주셨고 원주는 주방에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마트를 안내하며 한국 제품들과 그 특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고추장이야. 한국 요리의 기본 양념 중 하나로 단맛과 매운맛이 어우러져 독특한 풍미를 내지. 그리고 이건 김치인데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야. 각 가정마다 담그는 방법이 다르고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았고 제이슨조차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원준이 준비한 시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불고기, 잡채, 떡볶이, 김치전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어요. 자, 한국 음식의 다양한 맛을 경험해 보세요. 매운 음식도 있지만 담백하고 깊은 맛을 내는 음식들도 많습니다. 원준의 안내에 따라 친구들은 하나씩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이슨도 음식을 먹어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 특히 이 불고기라는 건 정말 맛있어.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 제이슨의 솔직한 반응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시식회가 진행되는 동안 원주는 각 음식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는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이루어진 매우 과학적인 문자야.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드신 거지.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해. 한글의 원리와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친구들은 감탄했습니다. 제이슨조차도 한글의 체계성에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원준이 간단한 한글 쓰기 시범을 보여주자 친구들은 더욱 흥미로워했습니다. 시식회가 끝나갈 무렵 제이슨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미안해, 아드리안.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오늘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 제이슨의 솔직한 사과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매력을 친구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그날 이후로 학교에서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이 늘어났고 심지어 제이슨도 가끔 한인마트에 들러 한국 과자를 사가곤 했습니다. 원주는 이날의 성공을 축하하며 제게 특별한 한국 전통차를 대접했어요. 우리는 마트 뒤편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우리 문화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알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고마워.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구나.
원준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한국 문화와 한글에 빠진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원준이라는 특별한 존재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요. 한국 음식 시식회의 성공 이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한국어와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학교에서의 수업은 물론이고 집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발음과 표현을 익혔어요. 원주는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가끔은 함께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한인마트에서의 일도 이제는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손님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려는 노력도 계속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한인마트가 한산할 때였습니다. 원준이 창고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평소와 달리 말수도 적었고 가끔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걱정되어 다가가 물어봤더니 원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다음 학기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원준이 떠난다니 상상조차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원준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그에게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병역 의무가 있어. 대학 졸업 전이나 후에 꼭 군대에 가야 하거든. 유학생이라 조금 미룰 수는 있지만 결국은 가야 해. 더 미루면 나중에 취업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원준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의 병역 제도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약 2년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징병제가 없기 때문에 더욱 생소했죠. 언제 돌아가게 되는 거야? 다음 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아마 5개월 정도 남았어. 갑작스러운 소식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원준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결정한 것을 존중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함께 보낸 시간들, 그가 가르쳐준 것들, 그리고 점점 커져가던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이 곧 끝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원준과의 모든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남은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뉴욕 곳곳을 돌아다니며 추억을 쌓았고 한인마트에서는 더 많은 한국 요리를 배웠어요. 원주는 자신이 떠나도 제가 한국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자료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 내가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더 자랑스러워져. 원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원준의 귀국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원준의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주말, 우리는 한인마트에서 작별 파티를 열었어요. 김 사장님과 다른 직원들, 한글학교 친구들까지 모두 모여 원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분위기는 축하와 아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파티가 끝난 후 원준과 저는 한인마트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초여름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이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원준, 너에 대한 내 감정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준이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나도 같은 마음이야, 아드리안. 원준의 대답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곧 현실이 우리를 덮쳤어요. 우리는 곧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될 텐데 이 감정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군 복무를 마치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원준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2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그동안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면 언젠가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갈게. 내가 군 복무를 마치면 한국에서 다시 만나자. 제 말에 원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이야. 내가 제대하면 서울에서 만나자.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작은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원준은 제게 한글로 된 책 한 권을 주었어요. 우리말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한국어의 깊은 매력을 더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없을 때도 계속해서 한국어를 공부했으면 좋겠어. 저는 원준에게 제가 직접 만든 영어 한국어 단어장을 선물했어요.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단어들과 표현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 마음을 담은 짧은 편지를 적어 넣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나를 기억해줘. 그리고 군 생활이 힘들더라도 꼭 건강하게 지내.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원준의 출국일, 저는 공항까지 배웅했어요. 마지막 포옹을 하며 눈물을 참기 어려웠지만 이별이 아닌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 원준의 마지막 인사를 들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그가 없는 동안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며 언젠가 한국에서 그를 다시 만날 준비를 하겠다고요. 원준이 한국으로 떠난 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 유창하게 대화하고 싶다는 바람 때문이었죠. 한글 학교 수업은 물론이고 온라인 강의도 듣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자막 없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 사장님도 제 열정을 응원해 주셨고 한인마트에서도 계속 일하며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었어요. 원준과는 이메일과 편지로 소통했습니다. 군대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적이라 자주 연락하기 어려웠지만 한 달에 한두 번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힘들다고 했지만 점차 적응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한국어 공부 진행 상황과 뉴욕의 소식들을 전했고 때로는 서툰 한국어로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죠. 한국어 중급반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드라마를 볼 때 절반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인마트에서 손님들과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모두 원준 덕분이에요. 제 편지에 원준은 항상 따뜻하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군 생활의 에피소드와 함께 한국의 계절 변화, 그리고 제대 후의 계획들을 이야기했어요. 특히 저를 위해 서울의 좋은 장소들을 추천해 주었고, 우리가 함께 방문할 곳들의 목록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아드리안, 너의 한국어 실력이 정말 빨리 늘고 있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제대하면 함께 남산타워에 가자.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멋진 곳이야. 그리고 한강에서 치맥치킨과 맥주도 즐겨야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조합이란다. 원준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그가 보내준 한국의 사진들을 보며 언젠가 그곳에 가게 될 날을 상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에 대한 저의 애정은 더욱 깊어졌고, 단순히 원준 때문이 아니라 그 문화와 언어 자체에 진정으로 매료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학교에서는 동아시아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수업들을 들으며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한국 문화의 매력을 알릴 수 있었어요. 때로는 한인마트에서 배운 한국 요리를 만들어 친구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원준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서울대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학기 동안 서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한국어 실력과 동아시아학 성적을 인정받아 최종 선발되었죠.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원준의 제대 시기와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원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고 그 역시 매우 기뻐했어요. 정말 대단해.
내가 서울에 온다니 믿기지 않아. 내가 제대하는 시기와 비슷해서 더 좋구나. 함께 서울 구경도 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도와줄게. 교환학생 준비를 하면서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문법은 물론 실용적인 표현들, 그리고 한국의 예절과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김 사장님은 제가 한국에 가기 전 알아두면 좋을 팁들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우서른에게 두 손으로 물건을 드리는 게 예의야. 그리고 식사할 때는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기 전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아. 이런 작은 예절들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중요하단다. 출국 준비를 하며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원준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한인마트 동료들은 제게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고 김 사장님은 특별히 한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입으면 좋을 거야. 우리 전통 의상을 입은 너의 모습을 보고 싶구나.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동안 한국어 교재를 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고 원준이 추천해준 장소들의 목록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가 보내준 한국 지도에 방문하고 싶은 곳들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정말 특별했어요. 공항 안내판에 적힌 한글들을 읽으며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향했을 때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원준이었습니다. 아드리안, 여기야. 제복을 입은 원준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그는 막 전역한 상태였고 저를 맞이하기 위해 곧장 공항으로 왔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자마자 달려가 포옹했습니다. 2년 만의 재회였지만 마치 어제 헤어졌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원준, 보고 싶었어.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더니 원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제 한국어 실력에 놀라워하며 칭찬해 주었고 제가 가져온 뉴욕 선물에 기뻐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행 버스에 오르면서 저는 이제 진짜 한국 생활이 시작된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했어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았던 장소들, 원준의 사진으로 접했던 거리들이 이제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반겼어요.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짐을 풀고 원준은 저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제 첫 한국 식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갓 지은 밥과 다양한 반찬들, 그리고 부드러운 된장찌개의 맛은 지금까지 한인마트에서 맛보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깊고 풍부했습니다.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해, 아드리안. 이제부터 진짜 한국을 경험하게 될 거야. 원준의 말에 저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되었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예상과 달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장벽이 생각보다 높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준이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서울 곳곳을 안내해 주었고 한국 문화의 깊은 부분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의 수업은 도전적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완벽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교수님들과 한국 학생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특히 한국 문학 수업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시와 소설을 읽으며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죠. 이 시는 우리 한글의 리듬감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야. 소리내어 읽으면 마치 음악을 듣는 것 같지. 원준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문학의 세계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주말에는 종종 책방 골목으로 불리는 홍대 인근의 작은 서점들을 돌아다니며 한국 책들을 구경했어요. 가끔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원준이 옆에서 설명해주면
그 의미가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 가정에서 하루를 보내는 홈스테이 체험도 했습니다. 친절한 한국 가정에서 김치 담그기를 배우고 한국의 명절 음식을 함께 만들어보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특히 송편을 빚으며 한국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명절에 가족이 모여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함께 만든 음식에는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믿거든요. 홈스테이 어머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음식을 통해 사랑과 전통을 나누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배운 송편 만드는 법을 메모해 두었고, 나중에 미국에 돌아가면 아버지에게도 만들어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중과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다양한 장소를 함께 탐험했어요. 고궁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한강공원에서는 현대 한국인들의 여가 문화를, 그리고 북초나 옥마을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야경이 아름다운 남산타워에 올라갔을 때의 기억은 잊을 수 없었어요. 저기 보이는 건 한강이야. 서울을 가로지르는 우리의 생명줄이지. 한강의 기적이라고 들어봤어? 원주는 한국의 빠른 경제 발전과 현대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된 한국의 역사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전통 문화를 지켜온 한국인들의 정신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글 학교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한국 문화를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이 나라와 사랑에 빠져갔습니다. 특히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적인 원리는 외국인인 제가 보기에도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날에 참석한 행사에서 한글의 창제 원리와 역사에 대한 강연을 들으며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글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 지식 민주화의 기반을 마련하셨어요. 강연자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글의 가치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지식과 배움의 기회를 모든 이에게 열어준 위대한 발명이었던 거죠. 강연이 끝난 후 한글 캘리그라피 체험에 참여했는데 붓으로 한글을 쓰는 경험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의 일상이 점차 익숙해지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했지만 점차 한국 음식의 다양한 맛과 깊이를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원준이 자주 데려간 작은 식당들에서 맛본 진짜 한국의 맛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식당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곳이야. 할머니가 직접 만드시는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어. 원준이 소개해준 작은 식당의 된장찌개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깊은 맛이 오랫동안 입안에 남았고 그 맛을 통해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종종 그 식당을 찾아갔고 할머니는 항상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째가 되었을 때 원주는 제게 특별한 미션을 주었습니다. 육개장의 의미를 찾아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 이름인 줄 알았지만 원준의 표정을 보니 더 깊은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이름이 아니야. 한국인들의 삶과 철학이 담긴 말이지. 내가 직접 찾아보면 더 의미 있을 거야. 호기심에 찬 저는 도서관에서 한국 음식 문화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한국 친구들에게도 물어보았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어떤 이는 소고기로 만든 매운 국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힘을 주는 보양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준이 말한 깊은 의미는 찾기 어려웠어요. 1달 넘게 육개장의 의미를 찾아 헤매던 중 우연히 한 노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종로의 작은 전통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그분은 제가 한국어 공부를 하는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관심을 보이셨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육개장의 의미에 대해 아시나요?
한국 친구가 이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육개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네. 한국인의 이런 일이 있어도 견디고 저런 일이 있어도 견디며 살아가는 끈기와 인내의 정신을 상징하는 말이지. 맵고 진한 국물처럼 인생의 어려움도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육개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과 철학을 담은 상징이었던 거죠. 원준에게 이 발견을 전했을 때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드디어 찾았구나. 우리 할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어. 인생이 힘들 때마다 이것도 육개장 먹듯이 참고 이겨내자고 하셨거든. 그날 저녁 원주는 저를 데리고 진짜 육개장을 먹으러 갔습니다. 뜨겁고 매운 국물을 마시며 한국인들의 삶의 철학을 몸소 느끼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마지막 달이 다가오면서 서울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커졌습니다. 이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되었어요. 원준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고 한국에 대한 제 사랑도 확고해졌습니다. 그런데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했어요. 아드리안, 내가 떠나기 전에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 어느 주말, 원준이 특별한 장소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경복궁 뒤편에 있는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전통 한옥이 즐비한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현대 도시 속에 남아있는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옥의 아름다운 처마선과 문살,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시간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어요. 여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야. 서울의 한가운데 있지만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원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골목을 걷다 보니 작은 전통 찻집이 나왔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다양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옥의 풍경과 은은한 차 향기가 어우러져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랐습니다. 아드리안, 내가 떠난 후에도 우리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원준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양을 사이에 둔 먼 거리, 다른 문화와 환경.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물론이야. 거리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야. 나는 내가 특별하다는 걸 알아. 그리고 한국에 다시 올 계획도 있어. 원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한국에서 공부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프로그램에 지원할 생각이었고 한국 문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는 계속 만날 수 있겠네. 그래. 단지 지금은 잠시 헤어지는 거야. 내가 돌아올 테니까. 그날 저녁, 우리는 남산타워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고 그 아름다움에 말을 잃었어요. 타워 난간에는 수많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는데 원준이 설명하길 연인들이 사랑의 약속을 담아 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 걸어볼까? 원준이 준비해온 자물쇠에 우리의 이름을 적고 함께 남산타워 난간에 걸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우리의 약속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서울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기 이틀 전 원준의 가족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고 원준의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신 한정식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김치, 불고기, 갈비찜, 잡채 등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어요. 우리 아들이 많이 이야기했어요. 아드리안이 한국 문화와 한글을 정말 사랑한다고. 우리 문화를 소중히 여겨줘서 고마워요. 이 책을 통해 한국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길 바라네. 그날 밤
원준의 집에서 나오며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원준의 가족은 저를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가족의 일원처럼 대해주셨고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마지막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무거웠습니다. 원준은 끝까지 저를 배웅해 주었고 공항에서의 작별 인사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 해 전과 달리 우리 사이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고 우리의 인연은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이었죠.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 그리고 우리 약속 잊지 마. 원준의 마지막 인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보낸 시간들, 배운 것들, 만났던 사람들. 모든 것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음을 느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계획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운 좋게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국 문학을 전공으로 선택했고 특히 한글의 아름다움을 영어권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원준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정말 기뻐했고 제가 다시 한국으로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한인마트로 돌아가 김 사장님과 동료들에게 서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제 성장한 모습에 놀라워했고 특히 유창해진 한국어 실력에 감탄했어요. 김 사장님은 제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국을 사랑해줘서 고마워. 이제 너는 진정한 한국인이나 다름없구나. 아버지에게도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시는 눈치였지만 제 진심을 이해하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김 사장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져 이제는 가족같이 느껴졌고 때로는 아버지와 함께 김 사장님의 집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원 준비를 하며 몇 개월이 빠르게 지나갔고 다시 한국으로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단기 방문이 아닌 최소한 2년 이상 머물 예정이었어요. 원준과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고 함께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원준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작은 꽃다발과 한글로 쓰인 환영 플래카드가 있었어요.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 원준의 손을 잡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글과 한국 문화에 빠지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운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제게 새로운 세계를 선물해준 열쇠였어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한글 간판들을 읽고 한국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꿈은 현실이 되었어요. 원준의 손을 잡고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글을 배운 건 단순한 언어 공부가 아니었어. 새로운 문화와 사랑을 배운 거였지. 한글과 한국 문화는 제게 단순한 지식을 넘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선물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 문화의 깊이를 전하는 다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원준과 함께 걸으며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한글과 함께한 저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그 여정에는 항상 원준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분명 아름다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